이 사람이 다시 나타날 줄은 강다윗 본인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프로보노 팀은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언론은 정의의 승리라고 떠들었고 오웬 파트너스 내부에서도 이번엔 정말 팀을 살릴 수 있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기쁨은 여전히 들떠 있었고 장영실은 이 정도면 회식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고 유난히조차 불평 대신 커피를 사들고 들어왔을 정도였죠. 황준우는 엘리야 사건 덕분에 밀려있던 대출이자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펌 로비에 앉아있던 한 남자 때문이었죠. 유재범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강다윗의 손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팀원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박기쁨은 무슨 일인지 눈치를 살피며 강다윗을 바라봤는데요. 유재범은 이미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뇌물수수 함정을 파서 강다윗의 법복을 벗기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상습 사기 전과로 언론에 몇 번이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죠. 그런 유재범이 제 발로 프로보노 팀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다윗 변호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조작 재판에 대해서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기쁨은 말을 잃었고 장영실은 웃음을 거둔 채 숨을 삼켰고 유난히는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죠. 황준우는 이게 현실인지 또 하나의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죠. 그 이름 유재범의 아버지. 10년 전의 기억이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결국 회의실 문이 닫히고 강다윗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재범의 아버지는 과거 웅천 지역의 작은 건설 비리를 수사받던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신출내기 검사였던 강다윗은 빠른 성과를 원했고 윗선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건은 복잡했고 증거는 부족했지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재판은 조작이었고 강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죠. 다들 그렇게 한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된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재범의 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구치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살로 남았지만 유재범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판결을 인정한 적이 없었죠. 강다윗의 고백은 팀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기쁨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강다윗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다윗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박기쁨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강다윗을 믿고 함께 싸워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죠. 오정희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려 했습니다. 프로보노 팀이 이제 막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데 팀의 핵심인 강다윗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맡는다는 건 로펌 전체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오 규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공익도 아니고 자해행위야. 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범이 가져온 자료들 속에는 당시 재판 기록과 맞지 않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강다윗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던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강다윗의 이름을 빌려 조작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명훈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10년 전 그 사건의 배후에서 실무를 조율했던 사람이 바로 우명훈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금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어 있지만 그때 그는 권력의 흐름을 읽는 데 능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신종석이라는 더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강다윗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었을 구조였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더 복잡한 건 유재범이 단순한 피해자라고만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재범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사기와 협박을 일삼으며 살아왔고 강다윗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 속엔 분명 개인적인 복수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프로보노 팀은 갈림길에 섭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 강다윗은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됩니다. 팀의 존립도 신뢰도 모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외면한다면 프로보노 팀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공익이라는 말은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박기쁨은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사건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강다윗의 과거가 실망스럽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강다윗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박기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우리가 안 맡으면 누가 맡아요? 다윗 씨도 유재범도 둘 다 법 앞에 세워야죠. 그 말은 팀을 다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됩니다. 장영실은 특유의 유연함으로 내부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윤한이는 여론 리스크를 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황준우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자료 정리에 매달립니다. 오정희는 오규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팀에게 조건부 허락을 내립니다. 진실을 찾되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만. 그리고 강다윗은 처음으로 스스로 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출세를 위해 외면했던 과거, 법복을 벗긴 사기꾼이라며 증오했던 유재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요. 그는 유재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재판 다시 열어봅시다. 이번엔 진짜로.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재범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니까요. 그때 조작 지시 내린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로펌 근처에 있습니다. 프로보노 팀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엔 국가도 연예인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강다윗 자신의 죄와 마주하는 싸움입니다.